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하는 아이디어 소스를 이야기하는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아컨 TV의 메인이죠, 메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까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나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아컨 TV의 카테고리들이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지금은 아이디어 365 카테고리에만 지금 매일매일 아이디어 소스를 올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계속 이제 그런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뭐 편집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무편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입으로 까고 끝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할 때도 가끔 있어요. 너무 잘 만드는 분들이 많아갖고 미안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렇게 갈 겁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해갖고 일주일을 못 올린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미리 그 영상을 확보해 놓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뭐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시리즈로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진행하는 것 중에 아이디어 소스 이야기 중에 농촌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모델로 해서 그 방글라데시아의 아이들의 영양을 커버해주는 유기농 저거 식품기업인 다농이라는 회사가 그라민 다농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샥티도이라고 하는 요구르트, 방글라데시아 국민 요구르트라고 하는 샥티도이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맥주를 처음 저기하게 된 밀러사에서 또 그 지역 농촌하고 같이 저걸 해서 뭐 카사바라든지 사탕수들을 이용한 효모 자체를 줄여갖고 메가를 좀 줄여서 그 지역에 맞는 이 농부들하고 생산하는 것을 생산물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는 아프리칸 맥주들, 국민 맥주를 만들어낸 사례도 만들어 드렸죠. 오늘 이야기를 할 회사는 오스람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오스람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전등을 만드는 브랜드죠. 국제적인 글로벌한 브랜드인데, 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전구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 판로를 개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신제품은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뭐 조도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영업의 귀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빡빡머리의 중한테 빚을 어떻게 팔 것인지. 그렇죠? 더운 나라에 에어컨은 팔 수 있겠지만 난로를 어떻게 팔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대단한 영업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스람도 아프리카에 전등을 좀 많이 팔아보고 싶은, 다른 글로벌 업체들하고 동일하게 많이 팔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결코 이 가격을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보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가격 경쟁력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다고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아프리카의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만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건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인 오스람이 눈여겨본 곳이 있었죠. 빅토리아 호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2 크기가 호수랍니다. 엄청난 거죠. 바다죠, 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 안 보이는 저거면 지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호수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인접해 있는 어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에 이렇게 그 호수가 겹쳐 있는데 3천만 명이 먹고 산대요, 거기서. 3천만 명. 거기에 또 어부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계로 이어지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빅토리아 호수에 그걸 업으로 생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기를 잡으려니까 이분들은 주로 밤에 이제 주로 잘 잡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 고기들은 우리가 오징어 잡을 때
그 오징어 등 집어등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놓으면 멀리서도 뭐 강원도 속초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집어등을 켜놓은 게 아주 그 주변이 환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막 몰려서 오징어들이 몰려서 그걸 잡지 않습니까? 그물로 뭐 낚시로 잡거나 뭐 그런 것처럼 빅토리아 호수에서도 이 밤에 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각으로 만든 이제 그 물에 뜰 수 있는 집 같은 거로 해서 삼각형 피라미드로 포울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등유등을 달아 놓는답니다. 그래서 낚싯배 주변에 그것을 이제 환하게 켜놓은대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연료 자체가 등유를 사용한다네요. 등유. 그런데 이 그 아까 아프리카 3개국이었잖아요. 이 3개국에 있는 어부들이 그렇게 이제 그 대규모로 선단을 꾸며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조그만 배를 가지고 가족들이 한두 명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고기 잡는 비용에 대비 이 등유를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얘기는 돈은 남기는 남겠지만 고기 잡아서 팔았을 때 등유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포션 자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또 나가는 거고. 이렇게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8시간 정도를 밝히려면 1에서 1.5리터의 등유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100실링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103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배 한 대의 이 램프가 6개에서 8개가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70%가 고기 잡으면 이 등유값으로 다 나간대요. 오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아무리 고기를 열심히 잡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것에 일조하는 게 빛을 밝히는 등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슬람은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 어부들한테 이 오슬람 전구를 팔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슬람 전구도 사용하고 수익도 향상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등유부터 대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오슬람이라는 회사는 전등을 팔아야 된다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전등. 전등의 에너지원이 뭐죠? 전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등유를 썼을까요? 당연히 배에서 전기를 우리 어선들은 다 자가 발전을 하니까 그 자가 발전으로 등을 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못 살지 않은 나라니까 우리는 이런 건 생각 안 하겠죠. 그렇지만 옛날로 생각해 보면 썼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 기억으로도 기억이 나요. 그 카바이트라고 해서 깐델라라고 그래서 옛날 과일 장사나 낚시할 때 보면 카바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물을 부면 그것에 열이 나서 그 등이 밝혀지는 게 있었어요. 아주 고약한 냄새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을 썼었어요. 저희도 랜턴으로 고기 잡을 때도 그런 거 쓰고 과일 같은데 밖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 밝히려고 그걸 썼습니다. 지금이야 그거 쓰는 데들이 없어요. 그거 쓰는 데가 없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데서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슬람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등을 만들 때 방수등 물에 젖어도 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수등을 만들고 이 등을 사용을 했어도 아까 만든 그 램프에 들어갈 수 있는 등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 8시간 정도를 밝힐 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터리도 개발을 해요. 등만 파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와 등, 전등과 배터리.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가 보급이 낮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촌 마을에 몇 군데씩 충전을 시킬 수 있는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태양열로 자가 발전을 해서 그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데를 마을마다 두세 군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은 그날 쓸 것을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그 충전된 것을 가지고 그 램프가 올라갈 수 있는 데다 갖다 놓고 그것을 전기를 연결하면 그 배터리 가지고 전등이 8시간 어업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오슬람은 기존에는 등만 팔았었는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의 어부들한테는 배터리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 태양광 에너지 충전소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등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젖지 않는 등. 그렇게 해서 이 어부들한테 배터리라든지 그 충전소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금만 받고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답니다. 보증금은 약 7,735원.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걸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에 그 한 배에 6개에서 8개를 했을 땐 고기 잡는 비용의 전체 퍼센트에 대해서 이 등 밝히는 비용으로 등유가 70%를 정도의 비용을 차지를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10,000원 정도에 빌릴 수 있는 상태가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8시간밖에 저기를 하지 않는데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까지 빌려주는 이런 것을 하게 되니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기존에 등유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배터리를 이용해서 했을 때 4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입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으니까 70%가 손실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수입이 4배 정도가 성장을 했대요. 오슬람이 생각한 것은 이런 거죠. 17만 5천 명의 어부들이 이 오슬람 등을 교체를 했고, 17만 5천 명, 한반도의 3분의 2나 되는 크기의 그 3개국에 걸쳐 있는 몇십만 명의 그 인구 중에, 몇십만 명이 아니었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면 그 빅토리아 호수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3천만 명, 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 중에, 그 인접한 사람 중에 어부가 17만 5천 명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 6개에서 8개를 사용한다니 등이 몇 개가 팔린 겁니까? 그쵸? 역으로 발생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빅토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의 맹그로브 숲도 어부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어부들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저개발 국가에 이렇게 등을 보급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만들어진 거죠. 결론은 어부도 살고 등회사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협업,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농촌에도 어떤 것들을 찾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이 사회 환원도 되면서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마켓을 만들어내는 좋은 아이디어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다양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의견들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좋으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꾹, 아직까지 구독하시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꾹 한번 눌러주시면 아컨TV를 운영하는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아시고 계시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